자, 계곡살인 의혹의 피의자 이은혜와 조현수가 사건 발생 2년 11개월 만에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두 사람은 검찰 조사 중에 잠적해 넉 달의 도피 생활 끝에 붙잡혔죠. 취재진 앞에 섰던 두 사람의 모습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살인 혐의 인정하십니까? 보험금을 노리고 그렇게 하신 건가요? 전 남자친구 살인 의혹 인정하십니까? 자수를 하시게 된 이유가 뭡니까? 5개월간 어디 숨어 계셨습니까? 이렇게 더 할 말 있으십니까? 조현수와 공모하신 사실 인정하십니까? 살인 혐의 인정하십니까? 전 남자친구 살인 의혹 인정하십니까? 가족들에게 할 말 없습니까? 계획적 살인 인정하십니까? 고인과 유가족들에게 미안하지 않으세요? 자, 검찰은 당초 물에 빠진 사람을 구하지 않아서 죽음에 이르게 했다는 이른바 부작위에 의한 살인 혐의를 적용했었습니다. 그런데 재판에 넘기면서 혐의가 바뀌었습니다. 그러니까 살해할 목적으로 직접 살해를 한 자귀에 의한 살해 혐의로 바꿔서 재판에 넘겼습니다. 단순히 구조를 못해서 숨지게 한 게 아니라 처음부터 윤 씨를 살해할 생각, 그러니까 죽게 할 생각으로 계곡까지 갔다라고 검찰을 판단하고 있는 건데, 자, 그러니까 검찰은 지금까지는 굉장히 조심스러운 입장이었는데 최근에 아마 수사를 통해서 명확한 증거나 정황들을 많이 확보를 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직접 살인 혐의를 적용했겠죠. 그렇죠. 이제 부작위에 의한 거란 직접적인 살인 원인, 그러니까 증거가 부족할 경우에 이게 네. 인정이 안 될 수가 있거든요. 그렇죠. 법원에서. 그래서 이제 부작위에 의한 살인으로 얘기를 했는데 이것도 사실은 부작위에 의한 살인이라는 것 자체가 검증 행위가 상당히 어려워요. 네. 그래서 이 부분도 그거보다는 직접 살인으로 가는 게 맞겠다고 생각한 것 같고 증거들이 많이 나온 것 같아요. 그 증거 중에 하나가 뭐냐면 가스라이팅이에요. 가스라이팅이라고 하는 게 심리적으로 다른 사람을 그렇죠. 지배하는 상태거든요. 네. 뭐 예를 들면 아주 어린 청소년들을 성적으로 학대할 때 지배를 해서 자기 말을 듣지 않으면 안 되게 만드는 상황을 만드는 거거든요. 이게 비슷한 상황이라는 거죠. 네. 그러니까 피해자를 이은혜가 심리적으로 완전히 지배하는 상태가 됐고 그렇죠. 그 말을 듣지 않으면 뭔가 불이익이 오거나 아니면 자기를 떠날 거라는 불안감에 시달리게 해서 네. 결국 스스로 뛰어내리게 만들었다는 거. 그게 아하. 직접적인 살인의 원인이 됐다는 거죠. 3번이나 사실은 계곡에서 뛰어내리는 걸 거부했었어요. 네. 그랬더니 처음에는 몸이 안 좋다고 이은혜가 얘기했다가 나중에는 그럼 당신이 안 뛰어내면 내가 뛰어내리겠다. 그러니까 아하.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나는 그 이은혜가 뛰어내리는 거 볼 수 없어서 그 사람이 뛰어내리는 거거든요. 아하. 이게 바로 가스라이팅, 즉 심리적으로 피해자를 장악해서 네. 그 장악된 가스라이팅 역할을 통해서 직접적으로 뛰어내리게 한 행동 자체가 네. 직접 살인의 증거다. 이렇게 지금 아하.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자, 검찰은 두 사람에게 적용된 이 살인 미수 등의 혐의 외에도요. 넉 달이 넘는 기간 동안의 도피 행적에 대해서도 수사를 계속 벌이고 있습니다. 지난해 12월 검찰 조사 직후 도피 생활을 시작한 두 사람은요. 자신들을 수사하는 담당 검사가 인사 이동이 나서 바뀔 때까지 숨어 있을 계획을 세웠던 것으로 추가로 드러났습니다. 자, 게다가 도피 과정에서 수사 검사를 비난하는 내용의 기자회견을 계획하기도 했고요. 또 실제로 기자회견문을 작성했던 사실도 드러난 건데, 자, 이은혜가 지인들에게 메시지로 언급했던 검사의 인사 이동 시기는 2023년 2월입니다. 그러면 그때까지 숨어 지내면서 담당 검사가 바뀌기를 기다리려고 용의주도하게 계획을 했던 셈이네요. 그렇다고 봐야죠. 이 사람도 정말 대단한 사람들이에요. 그 2023년 2월이면 앞으로도 1년 가까이 남은 기간인데 무조건 그때까지 숨어 있겠다는 거죠. 그래서 본인의 사실을 범죄 사실을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이 담당 수사검사가 바뀌기를 기다리고, 그래서 새 검사가 올 때 뭔가 빠져나갈 방법을 궁리하고, 또 만약에 발각이 되었을 경우에는 이제 언론을 동원하는 거죠. 아하. 본인들이 강압 수사를 당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무리하게 자백을 강요하는 바람에 인정할 수밖에 없었다. 뭐 이런 얘기를 하겠죠. 그래서 네. 여론을 등에 업고 본인들의 범죄를 은폐하려는 그런 생각까지 했다는 건데, 네. 참 뭐라고 말씀드릴 수가 없을 정도로 참 참담한 심정입니다. 네. 검거 초기에 이은혜 일당이 강압 수사를 당했다는 일부 주장을 하기도 했었는데요. 검찰에서는요. 모든 조사 과정은 녹취 또는 녹화가 되어 있기 때문에 절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적극 해명을 했습니다. 자, 윤 씨가 사망하기 1년 전에 이은혜는 자신의 딸을 숨진 남편 윤 씨 앞으로 입양을 하기도 했습니다.
자, 검찰은 유족의 요청에 따라 이은혜와 조연수에 대한 살인죄 기소와 더불어서 윤 씨 앞으로 입양된 딸에 대해서도 입양 무효 소송을 제기하기로 했는데요. 자, 윤 씨와 이은혜의 혼인 관계가 비정상적이었을 뿐만 아니라 이은혜 딸과의 접점도 전혀 없었다는 겁니다. 자, 이은혜 딸이 사망한 윤 씨의 자녀로 상속권자가 되어 있었거든요. 이거는 아마 이은혜가 본인이 딸을 이용해서 돈을 받아내려는 수단이었던 것으로 지금 추정이 되는데, 자, 일단 법원이 입양 무효 판단을 내리게 된다면 정작 이 아이는 그러면 또 어떻게 되는 겁니까? 아이는 뭐 그냥 아무 부모 없는 상태가 되는 건가요? 아니죠. 왜냐하면 자기 어머니인 이은혜가 있잖아요. 네. 어머니는 이은혜지만 근데 사실 감옥에 가 있잖아요. 그렇죠. 감옥에 가 있죠. 그러니까 이제 아마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른 조치가 취해지겠죠. 예를 들면 보호기관이나 아니면 감옥에서 나올 때까지 누군가 돌봐줄 사람이 없다고 하면 정부가 이런 부분을 처리할 거라고 저는 봐요. 다만 이게 왜 중요하냐면 말씀하신 것처럼 파양 소송을 검찰이 했어요. 네. 그러니까 유가족들이 파양 소송을 할 수 없는 상황이 됐고, 유가족들 입장에서는 이은혜가, 검찰도 그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데, 이은혜가 의도적으로 상속, 그러니까 지금 피해자는 사망한 상태고 그 재산이 상속이 되지 않겠어요? 네. 그 상속된 금액을 본인의 딸에게 올 수 있도록 만들기 위해서 입양을 한 게 아니라 이렇게 의심을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결혼하고 입양을 했는데 2011년에 딸을 출산하고 2017년에 결혼했거든요. 그리고 나서 1년 있다가 입양이 됐는데 한 번도 교류가 없었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건 말이 안 되잖아요. 의도적이라고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이고. 그래서 지금 검찰이 파양 소송을 건 것은 결국 그 상속비가 이은혜에게 넘어가는 걸 막기 위한 조치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알겠습니다.